국제 부분 남자 1위 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런닝화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러너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컨텐츠 런닝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런닝화 얘기를 해보느냐, 최근 진행되었던 JTBC 서울 마라톤에서의 입상 신발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측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표를 업로드해 주셨는데 국제 부분 남자 1에서 6위까지, 그리고 국내 엘리트 남자 여자 1에서 3위까지, 마지막으로 마스터즈 남자 여자 1위에서 3위까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사용한 신발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 첫 서브3와 함께 했던 신발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대회 전부터 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뉴발란스의 SC 엘리트 버전 5와 함께 했습니다.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 뉴발란스 싶으실 텐데, 이 신발 이따 또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따 하도록 하겠는데, 보시면 뭐지? 싶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올해 초에 동마 엑스포에 가서 만들었던 슈레이스 탭입니다. I'm Sub3라고 적어서 만들어냈는데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쁘죠?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따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국제 부분 남자 1위 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데상티의 델타 프로 EXP 버전 3입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록 2시간 5분 32초, 굉장한 기록이죠. 이 키툰드 선수의 PB를 12분 15초나 앞당겼다라고 합니다. 2시간 5분의 기록이라는 거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뉴욕 마라톤의 우승 기록보다 훨씬 빠릅니다. 뉴욕 마라톤은 2시간 8분이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델타 프로 EXP 버전 3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는 신발입니다. 왜냐? 이 데상트라는 브랜드가 일본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글로벌 기업은 런닝화를 생산을 하면 국제육상연맹협회에 대회 승인을 받기 위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델타 프로 EXP 버전 3는 일본에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왜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R&D 센터 DISC에서 생산된 제품인데요.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서 설계 생산된 제품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국제육상연맹협회에 등록을 해서 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건 제대로 글로벌적으로 전개를 하고 노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승인 절차를 올해 중순쯤에 받았고 유출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주신 게 정말 놀랍고요. 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 27만 9천 원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레이싱화들이 요즘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인데 정가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그 정가 기준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스펙을 살펴보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무게가 270mm 기준 220g입니다. 요즘 초경량 레이싱화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270mm 기준으로 100g대로 진입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은데 220g이라는 거는 조금 쉽긴 한 무게입니다만, 근데 뭐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g 초반되는 런닝화들도 굉장히 가볍긴 합니다. 스택 38mm에 6mm 오프셋, 미드솔은 페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근하다면 친근한 레이싱화 포맷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디폴트되는 딱 레이싱화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의 그런 느낌인 건데, 제가 시착해봤을 때 사이즈감이 확실히 국내 생산 제품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발볼이기 때문에 딱 제가 신었을 때 딱 정사이즈로 잘 맞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가볍게 시작했을 때는 뒤축의 안정성이 괜찮았다, 그리고 좀 탄탄 쿠션이다, 그와 더불어서 앞에 이 로커 디자인이 좀 공격적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자, 2위 신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입니다. 메타스피드 도쿄 시리즈는 워낙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현 시점 이렇게 보급화되는 레이싱화 중에는 가장 가벼운 런닝화 중에 하나입니다. 170g
정말 가볍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신 정말 공격적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카이 도쿄죠. 이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정통적으로 스카이와 엣지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스카이는 케이던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고 보폭이 높은 스트라이드 주법 주자를 위해 설계됐고, 엣지는 거꾸로 보폭은 조금 더 좁되 케이던스가 높은 주자들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스카이 도쿄를 신으셨네요. 가격은 32만 9천 원이고 2시간 6분 기록. 이야, 대단하십니다. 3위는 사실 이 신발 작년에 거의 모든 대회, 국제대회 포디움을 휩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발입니다.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이보 1입니다. 이 레이싱화 슈퍼 슈즈들을 상회하는 진짜 찐 슈퍼 슈즈라고 해야 될까요? 울트라 슈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정도의 상징성 있는 신발입니다. 270mm 기준으로 139g, 141g 뭐 이렇게 어쨌건 140g이라고 보통 치부되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무게로서 정말 파격적인 신발로서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이 됐죠. 그냥 무게만 낮추는 거는 이 미드솔 높이를 낮추기만 하면 되니까 얇게 만들면 되지만, 하지만 이 신발이 상징성 있는 이유는 그 높이를 꽉 채운 40mm에서 그 무게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상징적인데 가격도 그만치 높긴 합니다. 59만 9천 원입니다. 사실 저는 살 수 있다 한들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신발이긴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저도 아직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4위. 이 신발이 4위? 그리고 한족? 앞으로 여기 한족밖에 안 나옵니다.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입니다. 뭐랄까, 정말 레이싱화 중에 상징성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이키의 기술력이 지금 뒤처졌다 이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타 브랜드들이 많이 쫓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알파플라이 3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신제품에 이제 떡밥들이 많이 돌긴 하는데 33만 9천 원에 가장 대중적인 레이싱화라고 할 수 있는 알파플라이 3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5위와 6위는 같은 신발이네요.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레이싱화 뭘 사용하겠냐라는 리서치에서 1위를 차지한 신발로서 29만 9천 원, 그래도 20만 원대를 방어한 레이싱화 포맷이고, 뭐랄까, 가장 지금 중간값 정도 되는 레이싱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이싱화로서 갖춰지는 경량성과 그리고 반발력, 기타 등등의 요소가 가장 중간값이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카본 부러짐 이슈 제외하고서는 부족함이 없는 신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국제 부분 알아봤고 국내 남자 마스터즈 말고 엘리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김웅록 선수 2시간 14분의 기록,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와 함께 했습니다. 아까 엘리트 국제 부분에서는 스카이 도쿄가 나오는데 엣지 도쿄가 나왔네요. 김웅록 선수분께서 확실히 멋진 기록을 보여주고 계셔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더 되고 있고요. 2위는 김건호 선수가 2시간 16분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4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위 손세진 선수가 지금 아직 대학 재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19분 42초로 3위를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함께 했습니다. 국내 엘리트 선수분들도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분발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여자 1위 신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아디오스 프로 이보 1의 차기작 이보 2를 임혜진 선수분께서 착용하시고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이 이보 2는 솔직히 이보 1에 비해서 바뀐 것이 거의 없긴 합니다. 소재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없고 무게도 140g 동일합니다. 대신 이 로커 디자인 이런 것들 설계적인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프셋도 좀 더 조정이 되고 굉장히 더 공격적이게 세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국내 선수분께서 1위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위 신발도
싶으실 수 있는데,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3를 김도현 선수가 신고 2시간 38분의 기록으로 2위를 하셨습니다. 놀라운데요. 우선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작이 나와 있는 상태죠. 4가 나와 있고 저도 4를 신어보면서 뭐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3를 신고 풀코스에서 2위를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베이퍼플라이는 타 레이싱화에 비해서 미드솔 스택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코스에 사용하기가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마스터즈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좀 단거리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풀코스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3위는 마스터즈 참가 분이세요. 미치코 이노 선수분이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로서 2시간 40분 기록으로 3위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사실 또 제가 아니어도 할 말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여서 놀랍습니다. 일본이 이제 마라톤 강국이라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주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메인은 여기부터죠. 마스터즈 분들이 뭘 신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마스터즈 남자 1위 누군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로버트 허드슨 선수가 자그마치 2시간 20분 29초의 기록을 제 같은 신발 SC 엘리트 버전 5로 가져가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허드슨 선수는 사실 뭐 뉴발란스와의 그런 팀 소속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SC 엘리트 버전 5 뉴발란스의 레이싱화 자체에 대해서의 인지도가 사실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버전 4 이전작에서 이걸 레이싱화로 쓰기엔 살짝 뭔가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의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근데 제가 신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를 해도 이 버전 5로 넘어와서는 확실히 괜찮게 개량이 됐다라고, 레이싱화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무게 경량화가 확실히 많이 됐습니다. 기존 버전 4는 270mm 기준으로 한 230g 정도 되는 아쉬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버전 5로 넘어오면서 270mm 기준 210g이라는, 그래도 지금 레이싱화 포맷에서는 중간값에 가깝게 이제 맞췄다라는 것. 그러면서 미드솔 높이나 이런 것이 막 부족하지 않게 40mm 꽉꽉 채워놨고요. 대신 힐드롭이 옵셋이 8mm라는 좀 이례적인 레이싱화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용했지만 딱 아까 설명드렸던 아디오스 프로 4와 같이 굉장히 좀 중간값에 가까운 느낌, 딱 보편적인 느낌의 레이싱화 포맷으로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31만 9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2위와 3위 같은 신발이네요. 또 유치웅 선수와 김보건 선수분께서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4로 2위와 3위를 가져갔습니다. 2시간 24분 26초의 유치웅 선수, 2시간 27분 28초의 김보건 선수, 두 분 다 프로 4를 신으셨는데요. 프로 4 확실히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준값이 되다 보니 이렇게 사용하기에 무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즈 여자부로 이제 마무리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1위는 아까 엘리트 부분에서도 보셨던 미치코 이노 선수의 아식스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입니다. 마스터즈 신분으로서 종합 3위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2시간 40분 10초의 기록. 자, 실질적으로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마스터즈 여자 2위는 노유연 선수분께서 2시간 41분 37초의 기록을 데상트 델타4 EXP 버전 2로 가져갔습니다. 말씀드렸던 버전 3의 이전작인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뉴발란스 SC 엘리트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버전 2도 괜찮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살짝 뭔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신발로서 보통 평가가 됐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주시네요. 버전 2와 버전 3의 차이는 우선 무게 차이가 가장 큽니다. 버전 2가 살짝 더 무겁습니다. 270mm 기준으로 10g 정도 더 무거운 편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줬다는 게, 물론 뭐 이따 설명드릴 내용 하에서의 뭐 내용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스터즈 여자 3위는 유승화 선수분이 2시간 47분 23초의 기록을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로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여성분은 좀 신기하네요.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는 최근 나왔던 도쿄의 이전작이죠. 물론 이 8위 시리즈 자체부터 아식스의 레이싱화 포맷 포지션이 정말 많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긴 했었던 상태입니다. 이 당시도 270mm 기준 180g 초반대라는 경이로운 무게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저도 신고 와 놀랍다라는 신발이었었는데요. 뭐 지금 도쿄가 또 그 자리를 굳건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디움 리스트에서 보는 게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보시면서 다 같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겁니다. 역시 마라톤은 엔진이다. 지금 포디움에 오른 신발들을 제가 뭐 폄하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십니다. 이 선수에게 다른 신발을 신겨도 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떤 런닝화든 대부분 다 진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치고 올라왔습니다. 용도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할 만한 신발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브랜드건 어떤 그 카테고리 내의 신발이건 말이죠. 이제 런닝화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남들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 발에 맞는지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더더욱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브랜드들을 띄워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존의 강세인 브랜드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목적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좀 함몰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브랜드 이 신발 아니면 안 돼, 이 신발 꼭 신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좀 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엔진만 갈고 닦는다라면 발에 맞고 용도적으로 적합하기만 한다라면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의 런닝화 시장이니까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런닝화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그럼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